안녕하세요, 키리아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시리즈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말씀드리죠. 전편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쉽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친절한 말로 유명하신 바로 애칭 시계장으로 잘 알려져 계신 니시야마 시게유키 마주님의 에마 세운 스카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자, 스페셜 위크, 엘콘도 파사, 글래스 원더, 킹 헬로 등 98년 최강 세대를 이루었던 시대에 클래식 2관을 거머쥐었지만 스타호스들의 그늘에 가려서 존재감이 떨어져 빛이 희미했던, 그렇지만 세상 성격 밝은 마주님 덕택에 소소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파란 하늘의 주인공 세운 스카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스카이 1995년 4월 26일 홋카이도 무카와초 니시야마 목장 출신입니다. 자, 부마는 영국 출신의 경주마로 지원이 생클라우드 대상 등을 우승했던 셰리프스 스타, 모마는 이나리원, 오사이치 조지 등 이 다수의 지원마를 배출한 명시스마였던 밀 조지의 딸 시스터 밀입니다. 자, 부마나 모마의 이름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마명이죠. 자, 그만큼 유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시야마 목장 은 당시 오너 브리더즈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고, 거금을 들여 외국에서 이 시스마들을 들여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스카이의 부마였던 셰리프스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자마들의 활약이 별로였던 터라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니시야마 오너의 아버지인 니시야마 마사유키 씨가 병으로 인해 가업을 아들인 이 시게유키 씨에게 넘겨주었고, 새로운 오너가 된 시게유키 마주는 목장의 규모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 작게 정리하면서 50마리의 종민마들과 자마들 4마리만 남기고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때 셰리프스 스타도 팔아버렸는데, 후에 세운 스카이가 중상을 우승하자 급하게 셰리프스 스타를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남은 자마 4마리에 세운 스카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세운 스카이의 마생을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구냐? 먼저 마주님, 그리고 첫 조교사 데뷔에 스카이를 만난 야스다 카츠타카 트레이너, 그리고 인생 첫 클래식을 스카이와 우승한 요코야마 노리히로 기수입니다. 데뷔를 앞두고 구사를 찾아다녔지만 이 갈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을 때 구사 첫 개업을 앞두고 있었던 야스다 조교사가 이 아버지의 연우로 잘 알던 이 니시야마 목장을 찾아갔고, 이 마체가 그렇게 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카이의 목에 혈통에 조금 흥미를 느껴서 스카이를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속을 찾은 스카이는 1997년 10월 1일 미오 트레이닝 센터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세운 스카이의 마생 성적은 13전 7승, 클래식 지원 2승, 지오2 3승, 총 상금 6억 1,028만 2천엔입니다. 스카이의 데뷔는 3세 1월이었습니다. 보통 2세 때요, 주니어를 거쳐서 클래식 노선에 들어가는데, 스카이가 그만 기성에 문제가 많았다 보니 경주마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우마무스메 캐릭터에선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데 진짜 성격은 진상이었나 봅니다. 자, 긴 육성 시간을 보낸 후 데뷔한 것은 1998년 1월 5일 나카야마 1600m 신마전입니다. 존재감 없었던 이 5번째 인기를 뒤로하고, 글쎄요, 육마신 대차로 우승하면서 진영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조한 두 번째 레이스인 이 주니어컵에서도 5마신차로 이기면서 이 혈통부터 시작해 뭐 하나 두드러진 것 없었던 이 존재감 0이었던 스카이가 갑자기 클래식 후보로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레벨업을 시킨 후 출조한 세 번째 레이스는 사츠키상 전초전인 이하요이상인데요. 자, 여기에서 98년 최강 세대 강적들을 스물스물 만나게 되죠. 첫 번째 강적 누굴 만나느냐? 바로 스페셜 위크와 킹 헬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스카이는 도주로 이 레이스 전체를 이끌어가지만 결국 라스트 직선에서 추입으로 맹추격을 한 스페셜 위크에게 지는 이착을 하게 됩니다. 와, 도주하다 추입한테 지면 진짜 보는 사람도 추입말만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클래식 첫 관문인 이 사츠키상에 대한 이 스페셜 위크에게 거는 기대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진영은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끈질기게 달려주는 스카이의 경주 본능을 보고 어쩌면 클래식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뷔는 늦었지만 야유이상 2착으로 사측이상 출주 권리를 얻은 스카이, 마주민도 구사도 클래식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이 앞섰겠죠. 그래서요, 이 기술을 바꾸는 작전을 벌이는데요. 스카이의 은퇴까지 계속해서 파트너를 할 기수, 경력 13년 차의 요코야마 노리히로 기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요코야마 노리히로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바로 올해의 더비 단원 데사이를 기승해서 우승을 하신 56세의 노장, 바로 그 기수입니다. 자, 요코야마 기수에 대해서는 나중에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스카이의 스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대망의 사측기상,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셜 위크, 명율독의 자바, 킹헤일로 등등 1995년 출생의 세대를 대표하는 18마리의 말들이 출주한 가운데 스카이는요, 도주가 아닌 선행 선두를 지키며 달리다가 4코너를 돌자마자 선두로 나오고 가장 먼저 골라인에 들어오면서 클래식 첫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킹헬로 2착, 스페셜 위크는 3착이었습니다. 자, 스카이의 사측기상 1착은 니시야마 목장 출신 수마의 클래식 첫 우승, 요코야마 노리히로 기수의 클래식 첫 우승, 그리고 개업 2주년을 맞이한 야스다 조교사에게도 중상미 클래식이 첫 우승이 되었습니다. 여담인데요, 이 야스다 조교사님이 2012년에 용퇴를 하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지원 우승이 2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 그 2번이 바로 스카이의 클래식 이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스카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츠키상이 끝나고 일본 더비를 위해 준비를 하는 진영에게 2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요, 사츠키상 때 이 게이트 진입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그만 게이트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클리어를 했고, 이 남은 2번째 문제는요, 개업 2년 차에 구사여서 이 스카이와 조교 연습을 할 레벨의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코야마 기수가 트레이닝 센터에 이 다른 구사들의 말들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교 연습 국어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자, 우마무스메 세운 스카이 스토리에 이 부분이 그대로 고증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이 정말 우마무스메 대단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연습을 마치고 대망의 1번 더비의 날을 맞이합니다. 자, 사츠키상을 우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였을 거야 라는 이 쓰라린 평을 받으며 스페셜 위크와 킹헬로에 이은 단승 3번째 인기로 레이스는 시작되고, 킹헬로의 도주 행각으로 레이스가 말리면서 힘도 못 써보고요. 스페셜 위크에게 1초 뒤진, 1초 엄청나죠. 네, 4착을 하게 됩니다. 스페셜 위크의 더비 우승, 세상은요, 다케유타카 기수의 일본 더비 첫 우승에 너무너무 기뻐하는데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칩니다. 드디어 다케유타카 꿈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 98년은 정말 여러모로 기록과 기억이 탄생한 위대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비 후 약간의 휴식을 가진 스카이의 스케줄을 계획하던 진영은 국화상 전에 나갈 레이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국화상 전에는 일반적으로 3세들이 출주하는 게 교토 신문배인데, 진영은요, 기간을 고려하던 중 고마들과 대전하는 교토 대상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진영 미쳤어,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영에게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평소 기질 문제로 게이트를 싫어하는 스카이가 만약에 교토 신문배에 나가서 게이트를 실수를 하면 시간적으로 국화상을 출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주 더 빠른 교토 대상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좋은 진영이죠. 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고마들과 싸우게 하는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던 교토 대상전 어땠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이 레이스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요코야마 기수와 스카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레이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메지로 블라이트, 스테이 골드 등 강력한 고마들이 출주한 이 레이스는 스카이가 하이페이스의 대도주로 치고 나갔다가 갑자기 슬로우에 빠뜨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이페이스를 올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극단적인 업다운의 레이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우승한 레이스였습니다. 자, 캐릭터 스토리에서 스카이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 스카이의 주 전법인 업다운 자유자재 레이스를 낚시를 할 때 낚싯줄을 끌었다 놨다 하는 낚시법에 비유한 거라고 하네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요, 관동에서는 사일런스 스즈카가, 관서에서는 세운 스카이가 전설을 만들기도 한 하루였는데, 도쿄 경마장에서 개최된 마이지 왕관에서
경마장에서 사일런스 스스카가 대도주로 강력한 외국산 말들인 이 엘콘도 파사와 글래스 원더를 이겼고, 교토 경마장에서는 스카이가 형태는 다르지만 도주 작전으로 고마들을 이기면서 다음날 신문에 두 마리의 도주 행각이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우마무스메입니다. 고마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느긋하게 국화상에 출주를 하는 스카이에게 영원한 숙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비 우승마 스페셜 위크입니다. 클래식의 영광을 하나씩 나눠 가진 이 두 마리에게 이 팬심이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스페셜 위크 인기 1위, 스카이 인기 2위. 레이스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자, 3000m 장거리 레이스를 스카이는요, 전반 1000m를 59.6초의 하이페이스의 대도주로 나가고 중간 1000m를 다시 64.3초로 슬로우 페이스로 리드하더니 나머지 1000m를 빠른 스피드를 하면서 59.3초의 기록으로 들어오면서 대도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말로 니게키리 우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국화상 도주 우승 기록이 1959년 하쿠 쿠라마 이래 38년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 3분 3초 2라는 이 레코드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경마장이 속된 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클래식 2관을 차지하고 다음 레이스로 향하는데요. 자, 연말 고마들과의 대격돌 아리마 기념회에 출주합니다. 자, 1998년 아리마 기념하면 저는 여제가 생각이 납니다. 에어그룹이죠. 여제 은퇴 레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출주 멤버도 화려했습니다. 메즈로 브라이트, 마치카네 후쿠 키타로, 메즈로 도베르, 킹 헬로, 스테이 골드, 글래스 원더 등등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죠. 아주 빡셉니다.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네, 같은 3세의 글래스 원더였고, 스카이는요 4착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마가 된 스카이가 선택한 첫 번째 레이스는 닉게이상인데요. 이 가볍게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에서요, 리시야마 가문의 경사가 일어나는데, 이 같은 세리푸스 스타 자마인 세운 에리아라는 말이요, 2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투 피니시를 자기 말들이 다 하게 되자 이 마주님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시네요. 자, 이날 저녁에 리시야마 마주님 세리푸스 스타 사진을 보면서 와인을 한 잔 마셨다고, 한 잔인지 두 잔인지 모르겠지만 마셨다고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기쁘죠. 자기 자식들이 1, 2등을 다 해먹었으니. 자, 고마 두 번째 레이스는 봄 텐노상인데요. 메지로 브라이트, 스테이 골드, 마치카네 후키타로 등등 호화 스타들이 모인 가운데 총대장 스페셜 위크가 우승, 스카이가 3착을 하게 됩니다. 자, 고마 세 번째 레이스는 슈퍼 G2 삿포로 기념에 출전하는데요. 자, 말은 둘째치고 다케유타카 기수의 삿포로 기념 4연패가 걸려있던 터라 팬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동갑내기인 안마 클래식 2관마 팔레노프시스를 이 다케유타카 기수가 기승하면서 클래식 2관마들의 격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자, 결과는 스카이 1착, 팔레노프시스 2착으로 나란히 들어오는 예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의 4연패가 무너졌네요. 아깝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어디일까요? 네, 가을 텐노상으로 스카이가 출주합니다. 그런데 액시던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패덕에서부터 텐션이 높아진 스카이가 좀처럼 게이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개를 하고 겨우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 체력 소모를 다 해버린 터라 제대로 실력 발휘도 못하고 스페셜 위크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5착으로 침몰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요. 이 게이트 불량 사건으로 스카이는 한 달간 출주 정지를 벌칙을 받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불건염이 발생하고 말게 됩니다. 아마도요, 발이 불편해서 달리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벌칙과는 상관없이 발병으로 인해 긴 휴양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기냐고요? 네, 무려 1년 6개월의 휴양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자, 복귀 첫 레이스가 바로 2001년 봄 텐노상이고요. 사실상 이 스카이의 라스트 런이 되는 레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에는 엄청난 말들이 출주를 하는데요. 로드 투 더 탑 생각나시나요? 네, 그 주인공들이 대거 출전하는 레이스가 바로 이 봄 텐노상입니다. TM 오페라오, 메이쇼 토토, 나이트 탑로드, 에어 샤커 등 이 오페라오가 1착, 토토가 2착, 탑로드가 3착, 그리고 우리의 스카이 대차로 지는 12착을 하면서 라스트 런을 마치게 됩니다.
봄 텐노상 대패 이후 다시 한번 복귀를 위해 준비를 하지만 이 부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자 진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퇴를 발표하게 되고 제2의 마생을 위해 2002년 에로스타드에 입성 시스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페셜 위크, 킹 헤일로, 글래스 원더 등등 이 동세대의 막강한 혈통의 말들이 존재하면서 시스마의 인기 또한 그다지 높지 않았고 이렇다 할 자마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시스마 또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마를 은퇴한 후 고향인 니시야마 목장에 돌아가 남은 이 마생을 보내던 중에요. 2011년 8월 16일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은 후에 이 니시야마 목장에 묘가 세워지는데요. 마주님께서 이 청운의 하늘을 달려온 번개여 영원하라 라는 문구를 새긴 묘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전이었던 요코야마 노리히로 기수는 이 세운 스카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 자, 어떤 일을 할지 항상 설레었다. 인간미가 있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이 사람 같았다 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마무스메 캐릭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를 너무 좋아한 이 니시야마 마주는 자신이 제일 아끼던 안마 니시노 플라워를 스카이와 교배시켜서 이 니시노 미라이라는 자마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시노 미라이가 출산한 니시노 데이지가 2022년 나카야마 대상전을 우승하면서 스카이 앤드 플라워의 위대한 후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8일부터 삼성 세운 스카이 뽑기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겟하시길 기원하며 이 스카이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토리는요. 아리마 감동입니다. 아리마의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 우마무스메 캐릭터 중에서 일본의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말이라고 하네요.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상 키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